오늘은 꺾은 선 그래프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이번 단원에서는요, 꺾은 선 그래프의 뜻, 그리고 내용 알기, 그리기, 해석하기 이렇게 4가지를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꺾은 선 그래프의 뜻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지금 옆에 보시면은 그래프가 하나 나와 있죠. 이렇게 생긴 그래프를 우리가 바로 꺾은 선 그래프라고 합니다. 꺾은 선 그래프는요, 수량을 점으로 표시하고 그 점들을 선분으로 이어서 그린 그래프를 꺾은 선 그래프라고 합니다. 꺾은 선 그래프의 특징을 한번 살펴보면은요, 수량의 변화하는 모습. 여러분, 지금 꺾은 선 그래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변화입니다. 변화하는 모습과 그 정도를 쉽게 알 수 있고요. 시간에 따라서 연속적으로 변화하는 양을 잘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내 키의 변화, 내 몸무게의 변화, 아니면은 여러분 기온의 변화 이런 것들 있죠. 그런 것들은 꺾은 선 그래프로 잘 나타낼 수 있습니다. 자, 꺾은 선 그래프를 한번 읽어볼게요. 자, 꺾은 선 그래프를 읽는다는 것은 이 꺾은 선 그래프를 보고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사실들을 발견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요, 선분이 올라가면 늘어난 것이라는 겁니다. 자, 화살표를 한번 보시면요, 지금 2013과 14 사이에 선분이 위로 올라가고 있죠. 그러면 늘어난 것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지금 15, 20, 25, 30 이렇게 위쪽으로 가면 늘어나는 거니까요. 그리고 14년에서 15년도 늘어났다는 거 알 수 있고요. 17년에서 18년도 늘어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선분이 내려가면은 줄어들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지금 15년에서 16년 사이를 보면 화살표가 내려가 있죠, 지금. 여기 선분도 아래쪽으로 향하고 있죠. 그러면 줄어들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15년부터 17년 사이는 황사가 발생하여 계속된 날수가 계속 줄어들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요, 가장 중요한 게 나옵니다. 선분이 많이 기울어질수록 변화가 크다. 여러분, 지금 꺾은 선 그래프에서는 변화가 가장 중요하다고 했는데 많이 기울어질수록 변화가 큰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 그림을 한번 3개를 그려볼게요. 1, 2, 3번 중에서 1번, 2번, 3번 중에서 가장 많이 기울어진 건 무엇이죠? 네, 기울기가 가장 많이 기울어진 건 2번이죠. 이렇게 기울기가 많이 기울어질수록 변화가 크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오른쪽에 있는 꺾은 선 그래프에서 가장 많이 기울어진 구간이 어딘가요? 그렇죠. 2014년에서 2015년 사이를 보면은 가장 많이 기울어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14년에서 2015년 사이가 황사가 발생하여 계속된 날수가 가장 많이 변했다는 거, 가장 많이 증가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4번은요. 필요 없는 부분은 물결선으로 줄여. 물결선이 어디 있을까요? 네, 바로 여기입니다. 밑에 보시면 보이죠? 꼬불꼬불한 선. 필요 없는 부분은 물결선으로 줄여서 변화 모습을 더 뚜렷하게 나타낸다. 한번 보시면요. 여러분 위에서부터 한번 볼게요. 여기 30이고 이거 25고 여기 20이죠. 그럼 한 칸이 얼마라는 걸 알 수 있죠? 1이라는 걸 알 수 있죠. 하지만 여기 밑에 15 밑에는 1이 아니에요. 맞죠? 그럼 15 밑에 부분은 여러분들이 줄여서 나타낸 거다. 왜 줄여서 나타내느냐? 황사가 발생하여 계속된 날수가 15보다 밑에가 없었다는 거죠. 밑에가 없을 때는 굳이 그릴 필요가 없어요. 그린다면 0부터 지금 15까지 그리면은 이 범위가 좀 더 좁아져 가지고 그래프를 그릴 때 변화의 모습을 더 잘 나타내지 않는단 말이죠. 그래서 필요 없는 부분은 확실하게 물결선으로 줄여서 변화의 모습이 잘 나타내게, 더 뚜렷하게 나타낼 수 있도록 하는 게 특징입니다. 자, 그럼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자, 오른쪽 보시면 우선 제목 한번 볼게요. 월별 수학 점수고요. 점수고 여기는 월이 되겠습니다. 맞죠? 그리고 여기 물결선으로 있는 거 보니까 지금 한 칸이 얼마인 줄 알아야 되겠죠? 여기 55, 60, 65 돼 있으니까 한 칸이 1점이라는 거 알 수 있고요. 이 친구가 55점 밑은 없기 때문에 나타내지 않아서 더 변화 모습을 잘 나타낼 수 있게 했다는 겁니다. 한번 볼게요. 첫 번째 문제. 가로와 세로는, 가로는 여기 보시면 다 나와 있죠. 가로는 월이고요. 세로는 점수라고 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가로는 월, 세로는 점수. 자, 두 번째가요. 가장 점수가 높은 날. 어디가 가장 점수가 높은가요? 제일 높이 있는 거죠.
여기 보시면 여기가 제일 높죠. 그러면 8월이겠네요. 답은 8월. 자, 세 번째 거 한번 해볼까요? 점수가 가장 많이 가장 많이 올랐다는 것은 여러분 뭐를 나타내는 겁니까? 변화를 나타내는 거죠. 변화를 나타낼 때는 기울기를 봐야 된다 했어요. 가장 많이 기울기에다가 가장 많이 올랐다고 하니까 위쪽으로 가장 많이 오른 거 찾아보면 되겠죠. 자,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는데요. 오른 게. 이 중에서 가장 기울기가 가파른 게 무엇인가요? 그렇죠. 6월에서 7월 사이네요. 그래서 7월에 가장 많이 올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 문제 볼게요. 점수가 내렸다는 것은 선분의 기울기, 선분이 내려가는 모습이어야 되겠죠. 그럼 어딘가요? 여기서 보시면 4, 5월이 내려가고 있죠. 그래서 5월달이 내렸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꺾은 선 그래프 그리기 한번 해볼게요. 지금 표가 나와 있고 이 표를 꺾은 선 그래프로 나타낼 텐데 표에서 여러분 가장 먼저 보아야 될 것은 가장 왼쪽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로와 세로에 넣어야 되고요. 위에 있는 제목이 그대로 꺾은 선 그래프의 제목으로 돌아간다는 것도 알면 되겠습니다. 자, 처음으로는 가로와 세로를 넣어야 돼요. 자, 가로와 세로를 넣을 때 세로는요, 변화되는 양을 넣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알려고 하는 것은 키가 얼마나 변화하느냐에 따라 나타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세로에 키를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가로부터 넣을게요. 가로와 세로는 지금 표를 보시면 여기에 표시가 다 나와 있죠. 그대로 넣으시면 돼요. 가로에는 날짜 쓰시고요. 날짜가 지금 1, 8, 15, 22, 29죠. 그러면 1, 8, 15, 22, 29를 이 선에 딱 맞게 그려주시고요. 이것의 단위는 1이니까 1을 끝까지 써줘야 되겠어요. 자, 세로는요, 그러면 키를 나타내겠죠. 그럼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게 나옵니다, 여러분. 이 표를 꺾은 선 그래프로 나타낼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한 칸에 얼마를 나타내느냐죠. 그럼 이걸 어떻게 하느냐면 여러분 이 표에서 가장 작은 수와 가장 큰 수를 동그라미예요. 한번 해볼까요? 2와 10이죠. 그러면은 제일 작은 것도 나타나야 되고 제일 큰 것도 나타나야 되죠. 그럼 이 사이 보면 한 10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이 꺾은 선 그래프 보시면은 칸이 총 15칸 정도 돼요. 맞죠? 15칸 정도 되니까 2에서 12까지 다 나타내려면은 한 칸에 1 정도 나타내면 되겠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맞죠? 그러면은 5, 10, 15 이렇게 나타내고요. 키는 센티미터니까 센티미터까지 적어주셔야 되겠습니다. 할 수 있겠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한 칸에 얼마를 나타내느냐예요. 자, 두 번째로는요, 여러분 수량을 표시해야 되겠습니다. 수를 한번 표시해 보면요. 여기 표를 보시면 1일에는 2, 8일에는 5 이렇게 나와 있죠. 그대로 하시면 돼요. 1에는 2, 8에는 5, 15에는 6, 22에는 8, 29에는 12를 점으로 톡톡톡톡톡 찍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요, 이렇게 찍은 점들을 선으로 연결해 주시면 돼요. 선으로 자를 사용해서 똑바로 연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요, 제목을 써야 되겠죠? 제목은요, 여러분 여기 표에 보시면 표에 있는 제목을 그대로 써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이거 한번 볼까요? 여러분 여기서 가장 많이 자란 곳은 언젠가요? 가장 많이 자란 거. 변화를 나타낼 때는 기울기를 봐야 된다 했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 기울기를 볼 때요. 나 기울기 잘 모르겠는데요 하면은 숫자를 써서 하면 되겠어요. 자, 여기 보면은 3 차이 나고요. 1, 2, 4 차이 나니까 지금 22일에서 29일 사이가 가장 많이 자랐다는 걸 알 수 있죠. 여러분 기울기 보고 잘 모를 때는 숫자를 써서 아니면 표를 사용해서 알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물결선이 있게 한번 그려볼게요. 언제 물결선 있게 그려야 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가로와 세로를 넣어야 되겠죠. 세로는 뭐라고 했죠? 변화하는 양이기 때문에 여기 표에서 여기가 가로 세로가 된다 했습니다. 그러면 세로에는 적설량을 넣어야 되겠어요. 변화하는 양이니까요. 가로에는 연도를 넣고요. 가로 안에 있는 센티미터, 밀리미터, 그리고 연을 넣습니다. 이해되죠? 자, 그러면 연도를 한번 넣어볼까요? 2016, 2017, 2018, 2019, 2020 넣었고요.
자, 이번에는 여러분들 세로에서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한 칸에 얼마를 하느냐가 가장 중요하죠. 자, 이럴 때는 표에서 가장 작은 것과 가장 큰 것을 동그라미 해보랬어요. 자, 16하고 30이네요. 자, 그럴 때 여러분 0에서 30까지 그리는 것보다 지금 16이니까 우리가 보통 5나 10으로 끊으니까 15에서 30까지 그리면은 변화량을 더 잘 나타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 이 부분 있죠? 0에서 15 사이는 사실 필요가 없잖아요. 이 필요 없는 부분은 뭘로 나타낸다는 거죠? 바로 물결선으로 나타낸다는 겁니다. 이해되죠? 그래서 물결선을 넣었고요. 여기서 보시면 16이니까 15부터 하면 되겠다고 생각했을 때 30과 15를 다 나타낼 수 있어야 되겠어요. 그러면 다시 그래프로 한번 가보면은 지금 칸수를 세어보시면 여기 칸수를 세어보시면 약 17칸 정도 되잖아요. 아, 그럼 15칸 정도 필요한데 17칸 있으니까 한 칸에 1 정도 하면 되겠다. 그럼 물결선이 있는 여기 제일 윗부분 있죠? 여기를 뭐로 하면 될까요? 네, 15로 하면 되겠습니다. 15, 20, 25, 30 이렇게 나타내면 되겠어요. 이해되시죠? 두 번째는요, 수량을 표시해야 되겠습니다. 그쵸? 그러면 표에서 보시면 적설량을 확인하시고 여기에 있는 숫자를 점으로 나타내면 되겠죠? 16년에는 30, 17년에는 24, 18년에는 16, 19년에는 18, 2020년에는 22 이렇게 점을 똑똑똑똑 찍으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이렇게 점 찍은 것들을 선으로 연결해야 되겠죠? 자를 사용해서 선으로 쭉 연결해 주시면 되겠어요. 네 번째는요, 제목을 써야 되겠죠? 제목은 표 위에 있는 제목과 같습니다. 여기 표 위에 있는 제목과 같게 연도별 적설량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이 표를 보고 선생님이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가장 눈이 작게 쌓였던 적설량이 가장 낮았던 때는 바로 18년이라는 거 알 수 있고요. 가장 많이 줄었던 때는 언제인가요? 전년에 비해서 가장 많이 줄었던 때는 기울기가 가장 가파르게 내려오는 2017에서 2018년도다 이렇게 알 수 있겠죠. 이렇게 빼기를 한번 해봐도 여기는 8, 6, 2, 4니까요. 가장 많이 줄었던 때는 17년에서 18년 사이다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프 해석하기 한번 해볼게요. 지금 오른쪽 그래프를 먼저 한번 살펴볼게요. 가로와 세로는요, 학년과 키입니다. 그쵸?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이고요. 여기 보시면 물결선이 있는 이유는 120이 가장 낮기 때문에 120 아래에 있는 것은 필요가 없기 때문에 0부터 120을 나타낼 필요가 없죠. 그래서 이렇게 나타냈고요. 그래서 더 뚜렷한 변화를 나타내기 위해서예요. 언제 제일 많이 자랐나요? 라고 하는 것은 변화를 나타내는 거니까 기울기를 봐야 되겠죠. 어디가 가장 기울기가 많이 기울어져 있나요? 그렇죠. 3학년에서 4학년 사이네요. 3학년에서 4학년 사이. 다음 문제요. 5학년 때는 키가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우선 커질 거라는 것은 알겠죠. 어느 정도 커질까 예상을 한번 해볼까요? 여기가 120이었고 여기가 124. 여기가 130, 여기가 138이네요. 자, 변화를 한번 살펴보시면 이렇게 여러분 예측할 때는 얼만큼 변화했는지 보시면 더 잘 알 수 있죠. 이건 4cm 컸고요. 여기는 6cm 컸고요. 여기는 8cm 컸죠. 아, 그러면은 왠지 10cm 정도 더 클 것 같다는 예상이 되죠. 그래서 약 148cm 정도 될 것 같아 10cm가 커서 이렇게 예상할 수 있는 겁니다.